시장 경제에 대한 오해, 불신, 미신과 맞서겠다는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 그는 우리 경제가 승자독식 정글주의로 오도되어 있고 시장은 악이고 정부는 천사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주장한다. 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것이 뭐 자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유의 본질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경제학도 절대 아닙니다. 학문적 토대를 근거로 정부 개입보다는 경제 자유를 높일 것을 주장하는 현진권 원장.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며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설파하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을 초대한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공공성 또는 사회적이라는 용어로 국민들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유경제원의 현진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경제적 자유가 보편적 가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자유경제원의 현진권 원장의 근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그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적극적 행동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예. 이 자유경제원 이게 어떤 곳인가요? 주로 젊은 학생들 중심으로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또 이 대한민국에서는 정책이 매일 새로운 정책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정책 방향이 자유주의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자유주의 사상이 나쁜 사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은 거의 매일 한두 번의 세미나나 포럼 그리고 관련 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연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원 하면 자유주의 사상이 경제와 접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자유와 경제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유의 중요성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자유는 대체로 보면은 이 정치적 자유, 뭐 언론의 자유, 뭐 신체의 자유 이런 쪽에서는 잘 인지가 되어 있는데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인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국가가 다 그렇지만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모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길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 자유가 많이 대한민국의 미래, 다시 말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사상으로서도 설명하고 경제적인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쉬운 어떤 에세이라든지 때로는 만화, 때로는 시로서 국민들에게 전파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유에는 어떤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데 네. 자유가 갖고 있는 어떤 폐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유에는 우리가 묵시적으로 따라야 되는 개념이 책임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경제적 자유 이야기하면은 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것이 뭐 자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유의 본질이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를 우리가 허하고 높이라는 것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정 경쟁, 공정 게임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유 이야기하면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경우 뭐 약육 강식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 강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 가치는 소중하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등에는 동감하면서도 경제 자유에는 무감각하다. 개방화로 인해 세계는 경제 전쟁 중이다. 자유경제원은 경제 자유의 중요성을 나누고 전파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 우리 원장님은 보면 우리나라 경제학은 칠판 경제학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로날드 코즈라고 1991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91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수상 연설을 할 때 놓은 영어입니다. 블랙보드 에코노믹스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주류 경제학, 정통 경제학이라는 것은 거의 수학과 물리학 비슷한 것입니다. 굉장히 정치하고 수학과 통계학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가 돌아가는 실물 경제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 경제학은 칠판에서 존재한다는 경제학이다. 이렇게 해서 칠판 경제학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 학자로서 쭉 차보니까 그분의 그 메시지, 그분의 어떤 지적이 한국 사회에서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대학이 경제학과가 많이 있지만은 경제학자에서 가르치고 있는 흐름은 전부 이런 그 칠판 경제학, 다시 말해서 현실 경제와 동떨어져 있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 경제학이라는 그 말이 저한테 마음에 탁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저는 항상 우리 한국의 경제학계를 비판할 때 이 용어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시장 경제가 가진 깊은 철학적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그 깊은 철학적 의미는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 총합이 결국은 공적인 공익 추구도 겸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사례를 들면 어느 경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번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 인기를 끌었던 영화 중에서 국제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1,500만 동굴 했는데요.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 뭐 이념하고 동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저는 가장 시장 경제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보면은 공익을 위해서 월남을 가든지 공익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2천만, 3천만 개개인이 1960년 당시 3천만이 전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2천만 명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개개인의 나름대로 부의 증가, 소득의 증가 그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발전한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발전하는 것을 개인하고 굉장히 떨어뜨려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은 개인의 발전의 합이 국가의 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시장에서 나오는 그 위대한 힘, 그건 사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우리는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고 때로는 이렇게 이제 사익을 나쁜 것으로 이렇게 그 오도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계기로 해서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으로도 활동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학문으로 경제학을 하시다가 정책부서에서 정책도 하시니까 어떻든가요? 저는 딱 1년 근무를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론으로서 다시 말씀드린 경제학의 그 이론으로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봤는데요. 실제로 좀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는 경제학 이론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이론이 사실 공공 부분,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 관료들 완전히 별개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제가 이제 이 수많은 정책
이 정책이 입안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정치인이든 관료든 모든 사람이 소위 말해서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엄청난 지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세상 보는 일이 많이 바뀌었고, 그것이 학문적인 그런 흐름에 있어서도 공공선택론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Public Choice라고요. 그건 일찍 이제 70년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이론이 그렇게 많이 깔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공공선택론의 지지자가 돼서 그 이론을 많이 채택을 해서 한국 이 사회의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관료들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많은 그 시간을 그 이후로 보냈습니다. 공공선택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도 기업이 이윤 추구하듯이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전통 경제학에서는 딱 이분화합니다. 기업과 이런 개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데 공무원과 정치인은 공익을 추구하는 이런 집단으로 해가지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공익은 전부 이론밖에 없고 실제로 전부 사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을 설명하는 그 모형으로 공무원과 정치인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도 경제 원리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익이라는 그것이 이제 공공선택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이제 학문 중에 그 박사학위 논문 중에 이제 충격적인 게 대부분 박사학위 논문들이 미국 사회를 분석하는 것이 많다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를 분석하는 그런 논문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어떤 그 변화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이게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른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경제학과인 경우에는 대체로 경제학과의 교수분들이 서양, 특히 이제 미국 학문을 미국에서 학위를 딴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미국에서의 경제학의 흐름이 거의 90% 이상 이런 아까 말씀드린 칠판 경제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교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한국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는 이제 수학과 통계학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런 이 절차에 대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던 그런 데이터로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심지어 국립대학에 있어서도 보면 미국의 데이터나 유럽의 데이터를 가지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이 바로 본질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런 방법론, 거기에 대해 너무 치중하기 때문에 온 그런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경제학의 어떤 그 역사,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온 게 보면은 뭐 50년, 6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혼란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그 자성의 목소리가 학계 내에서로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한국의 경제학이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통 경제학의 접근법은 시장 경제의 철학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시장이나 현실 경제와 유리되어 있는 전통 경제학은 경쟁이나 기업가 정신 등과 같이 시장 경제 이해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놓치고 도외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지금 경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yes, no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학자는 경제의 흐름을 잘 알기에 부자가 되기 쉽다. 노예요? 노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미래의 얘기인데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은 사실 경제학 교수를 할 필요가 없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것은 주어진 가정하에서 경제라는 이 사회 시스템을 굉장히 심플하게 모형으로 몇 개의 변수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또 과거에 어떤 부분이 인해 가지고 한국이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라는 것은 보면 현실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의 심플한 모형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경제학자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경제학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치고 경제학 박사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학자가 되려면 수학, 통계학 등 이과적 학문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과적인 학문을 하려면요 경제학뿐만 아니고 사실 모든 학문에는 비록 사회학이다 하더라도 통계학과 수학은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그 통계학 사회학이 사물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꼭 경제학에서도 많이 쓰이지만은 경제학과에 따라 가지고 학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사상, 경제 본질을 더 강조하는 이런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통계학이 싫으면은 그런 학교 안 가면 됩니다. 이런 사상 쪽으로 역사적인 경제사를 한다든지 이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학자는 뭐 학교 꼭 교수로 가는 것이 아니어도 뭐 기업 연구원이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일할 곳이 많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학교 가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학교에 가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후학 양성이라는 그런 기능도 우리가 숫자로 이야기해 보면은 사실 1년에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수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기껏해봤자 한 500명 이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배운 이 경제학의 어떤 내용을 우리 한국 현실에 전파하고 좀 더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 사상이 좀 보급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런 자유경제원이라든지 기업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훨씬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폭이 물론 방향은 다르겠지만은 훨씬 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진권이 생각하는 경제학자의 길 세 가지. 첫째, 경제 사상에 대해 공부하라. 방법론만 공부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 둘째, 경제학은 결국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인간의 관심을 가지고 역사와 철학을 같이 공부하라. 셋째, 정치 사회적 현실에 관심을 가져라. 한국 경제는 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금 경제학자신데 네네. 학부 때는 경제학을 전공하시? 안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공학입니다. 근데 어떻게 경제학자가 되셨어요? 제가 70년대에 공부를 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70년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전공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굉장히 공부 안 하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 차에 혼란을 좀 겪고 그다음에 외국유학을 가면서 경제학의 그 묘미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럼 70년대 그때 청년 시절 그때는 어떠셨어요? 뭐 다 그때 70년대 청년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보편적인 현상이지만요. 많이 놀고 많이 고민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뭐 전공 서적은 안 봤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교양 서적, 철학 서적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경제학을 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행동하는데 사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살아가면서 경제학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가장 보람을 느낀 때가 있다면 언제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경제학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라는 것이 사실 일반인들하고 괴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경제 현상에 대해서 어떤 감성적인 포장을 몇 개를 하게 되면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학이라는 지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멋있게 보이는 거 하더라도 경제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통해서나 어떤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항상 소수죠.
뭐 그렇게 인기가 없는 그런 의견이지만은 우리 사회에 그런 의견을 던졌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경제학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서를 참 많이 내셨는데 네. 제목이 좀 흥미로워요. 네. 제목을 보면 사회적이라는 용어의 미신, 또 사익론, 예.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바른 용어 이런 책들을 내셨는데 그럼 원장님 생각에 가장 사회 통합을 저해야 하는 용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적 책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책임에는 주체가 따라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든 너가 책임지든 주체가 따라야 되는데 사회적이란 말은 모든 국민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연대 책임이네. 그렇죠. 그런데 책임. 모든 사람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 자체는 들었을 때는 굉장히 멋있게 들리지만은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이라는 용어들은 보면은 어떤 이 계층, 어떤 격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열시키고 사회를 통합을 더 방해하는 이런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사회 통합이라는 이 말 자체도 통합에 방해되는 용어입니다. 많은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 100%를 전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통합에 방해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는 한 10% 정도는 항상 반대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계층은 통합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분열하려고 합니다. 많은 우리 사회에서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용어들이 실제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책 제목을 보면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한 메시지를 던져야지 우리 사회가 저럴 수도 있구나 하고 세수한 생각할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도발적으로 그런 제목들을 붙여봤습니다.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 균형, 균등, 형평성, 공공성 모두 다 말은 쉽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쪽은 나쁘고 한쪽은 착취당하는 대칭이라고 한다면 공멸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이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이성적인 눈으로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저는 자유경제원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자유주의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사상 기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자유주의는 나쁜 사상입니다. 신자유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왜곡시키고 폄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사상에 있어서 편차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의 주류는 자유주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상의 주류가 자유주의고 시장 경제가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날까지 저는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좌우명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자유경제원에 와서 이 자유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 이름이고 이 조직을 한 마리로 이 사상을 표현한 말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나온 문장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에서 문제 나왔는데요.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모든 게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주의 세상에 있고 대한민국이 그 못 살던 대한민국이 반만 년 동안 그야말로 기아에 허덕인 이 우리 한민족이 지금 60년 만에 그야말로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보면은 바로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를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장 경제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이런 세력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층으로부터 이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 지켜내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다시 50년대, 60년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무엇을 만나느냐가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는데요. 원장님한테는 누구와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경제학을 전공했지만은 사실 경제 사상가들은 이 학위를 마치고 난 뒤에 만났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입니다. 하이에크, 미제스 같은 이런 자유주의 경제학자를 제가 만나고부터 자유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사상은 서양의 사상입니다. 그런 중에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꽃피울 수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어떤 뿌리도 없던 자유주의라는 이런 사상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시스템으로 한국에 이 체제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런 정치적 거인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기적의 경제적 기적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학자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을 가장 존경합니다. 오늘은 자유경제원의 현진권 원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가치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과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휩쓸려갈 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소신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떳떳하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자유경제의 가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현진권 원장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